예, 안녕하세요. 예, 국방 안보 보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계엄 이후 소위 폭망한 육군사관학교 육사와 특전사 현재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을 모시고 이 군과 계엄에 관련된 흥미로운 외전 혹은 뒷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계엄 이후 벌써 3개월이 이제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엄의 주요 부대였죠. 예, 특전사와 정보사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이 주요 지휘관들이 전부 이제 육사 출신이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요즘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폭삭 망했죠, 뭐. 폭삭 망했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네. KFN이라고 네. 국군방송에 국군방송. 네. 예. 거기 거의 메인이 이제 특전사거든요. 특전사 이제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찍는 것들. 겨울이 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눈에 스키 타거나 우통 벗고 달리는 모습 얼음 깨고 들어가서 네네. 이런 거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예 단골 메뉴인데. 네. 예. 국방홍보원에서 손절당한 듯해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오더라고. 이번 나온 애들 보니까 다 네. 뭐 해병 수색대, UGT 이런 이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영상 하면 딱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떠올리는 게 특전사인데.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특전사죠. 그래서 이런 영상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홍보 영상에서 이 특전사가 빠졌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가장 인기가 많던 이 특전사 혹한기 훈련 이 영상을 계엄 때문에 이 다른 특수부대만 찍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 국방홍보원도 특전사를 손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손절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손절이라기보다 특전사의 현실이다. 네, 현실이죠. 거기다가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엊그제 이제 뉴스에 국민의힘의 유영은 의원이 이제 네. 최근 5년간 특전사 계급별 전역자들을 이제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거의 이제 허리가 작살났다고 봐야 돼요. 허리 네. 허리 인력. 네, 허리 인력. 병력이죠. 네, 허리 인력이죠. 네. 대부분 특전사는 부사관들이 주로 위주인데 그럼 허리의 중앙이라고 하면 네. 중사하고 상사급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원들이 지금 탈출 러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신청 인원이 2024년에 11명에서 네. 지금 25년에는 중사가 네. 26명으로. 11명에서 26명. 네, 네. 거기다가 상사급이 원래 전역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6명으로. 6명에서 26명으로. 그래서 그 중사 상사를 합쳐보면 지금 저희 행정사님께서 사실 원고사기는 이렇게 표도 가지고 나오셨지만 2024년에 중사와 상사를 합쳐서 중사 11명, 상사 6명에서 총 17명인데 네. 지금 2025년 이제 전역 희망자가 26명. 그래서 52명이 확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렇죠. 상승을 했네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이제 월드컵이 곧 있으면 예선전 하고 막 열리잖아요. 그때 유럽파가 전체다가 다 지금 은퇴하는 상황이라고. 또 우리나라 유럽파 많은데 네. 여기저기 보면. 그러면은 월드컵 나가겠습니까? 오늘?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특전사는 문 닫는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병력. 이 중사하고 상사가 그냥 특전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지휘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물론 예상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게 우리나라 전우회 중에 딱 꼽으라면 특전사 전우회,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해병대 전우회, 어디 가나 그냥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때 군대 생활을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딱 하나의 자부심. 네. 물론 옛날부터 낮은 처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항상 문제죠. 그 문제보다도 이분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거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전사 인원들이 보면은 이 교육기간도 길고 어떤 그 굉장히 숙련된 이제 인원들이고 이제 국군 우리나라 이제 전투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을 이루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중사하고 상사 계급이 제일 전투력이 높은 인원들이죠. 그 안에서도. 그렇죠. 제일 높은 건. 왜냐면 나이대로 봐도 네. 한 특전사에서 보통 5년을 해야 중사를 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상사를 달려면 10년이 돼야 돼요. 네. 그럼 보통
최소한 5년 하고 1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했던 인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인원들이 딱 정해진 임무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파, 네. 의무, 음. 화기, 음. 통신 이렇게 네. 딱 나눠요 아예. 네. 네.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년을 그 일만 했다, 네. 10년을 그 일만 했다. 네. 얼마나 잘할까요? 음. 엄청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인원들이 지금 중간이 빠져나가니까 네. 결국은 대체할 인력도 없고 음. 원래 또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네. 낮은 처우로 인해서 대부분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편제율이 60%에서 70% 정도 돼서 보통 이제 특전사 1개 중대가 12명인데 네. 7, 8명밖에 없었던 현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중간에서 대부분 나머지 임무들을 그 사람들이 중사 상사급들이 두세 명 목을 다 하면서 네. 그래도 한 개 팀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거기서 완전히 더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뭐 진짜로 정말 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뭐 앞으로 뭐 중사 상사, 이 특전사 중사 상사 계급은 이제 희망퇴직은 이제 더욱더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도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빨리 사기 진작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중사급들은 네. 그래도 이제 중간에 회의를 느껴서 네. 한 번씩 전역을 하거든요, 보통. 그냥 군생활 한 5년, 7년 지나면 아, 내가 안 맞나? 한 번쯤 고비가 네, 오시죠. 고비가 오죠.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상사급들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연금을 딱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19년 6개월 지나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을 해서 보통 버티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도 핵심은 네. 아까 상사가 네. 11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근데 뭐 지금 이제 자부심까지 저렇게 완전히 뭉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엄으로 인한 자부심, 어떤 네. 추락,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명예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단장이 밥 먹는 것만 봐도 화난다고 하는데 네. 박정근 사령관 지금 나와서 하는 행태만 봐도 네. 화나겠죠. 박정근 사령관은 단순히 그냥 공수휘장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특전사에 없었다라는 게 맞고